연불은 어떤 집착 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구하고 집착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연불하면서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내게는 체험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은 뭐 부처님도 보고 뭘 보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연꽃도 보이고 뭐 그런다는데, 빛도 보이고 그런다는데, 또 뭐 소리까지 들리고 그런다는데, 나는 왜 여태 아무런 체험이 없는 것인가? 야, 이런 체험은 언제 오려는 것인가 하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연불을 하는 중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닥달하고 들볶고 체험을 무조건 나타나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속교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빨리 뭔가 효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뭐냐? 사람의 평상심으로 뭔가가 됐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이든가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참 숙고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도를 통했겠죠. 그런데 연불이나 명상이나 참선이나 어떤 거든지 간에, 기도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평상시 마음 상태가 아닌 백일몽, 멍 때리는 그런 마음 상태, 변성의식 상태로 의식이 바뀌어야만 그런 경지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불하면서 뭔가가 나타나길 기다린다면, 어떻게, 그건 이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에고가 그런 걸 바라면서 하니까 좋은 결과를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면의 자성불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라 그러잖아요. 오고 감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과 깨달은 분의 영혼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러니 저러니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뭔가를 발명하거나 전혀 없는 거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는 것. 원래 내가 이랬었구나를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가는 연불행자는 부처처럼 행동해야 되고,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말을 하면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깨름직해가지고 뭔가 거기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또는 저쪽에 너무 잘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 그것도 집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저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은 장가를 보냈는데 저 하나를 더 보내야만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건 내가 그만큼 집착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걸 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게 낫지.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그냥 다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도 그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자식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강제로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돌아다 보기도 싫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을 직접, 코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볼을 대주면서 그 선수들을 데리고, 제가 중학교 교사일 때 전국에서 가장 큰 대회에 나가서 우리끼리 결승을 했어요.
그리고 원주 시내로 와서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오픈카를 군부대에서 빌려가지고 저도 감독 누구누구 딱 써붙이고 올라서 거기 올라서 카퍼레이드 원주 시내를 밴드부 앞에 두고서 뺑 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일을 전혀 생각하기도 싫어요. 제 마음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최선을 다했거든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80%를 최선을 다하면 그건 최선을 다한 거랍니다. 정말로. 저는 자나깨나 앉아서나 그 선수들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항상 연구하고 항상 가장 좋은 훈련 방법으로 닥달하고 했어요. 그리고 연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체험이 많고 영적 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하면 잘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탁구 잘 치려면 많이 치면 잘 쳐요. 테니스 잘 치려면 많이 치면 잘하고 골프만 잘 치려면 많이 연습하면 잘합니다. 근데 많이 혼자 가만 놔둬도 지가 하게 하려면 의욕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동기유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잘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강제로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다른 학교에 5배를 시켜서 5배. 계산해가지고 5배, 무조건 5배가 안 되면 더 많이 시키도록. 체력훈련 하나도 안 시켰어요. 왜? 체력훈련할 시간이 아까워서. 왜냐하면 조그만 어린애들이 이 라켓을 들고 테니스 연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체력 무리예요, 무리. 근데 거기다 체력훈련 시키면 뼈가 다 망가져요. 연골이 다 파열된다고요. 그래서 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2 때까지는 하나도 전적을 못 냈었어요. 그렇지만 중3이 딱 돼서 체격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딱 만나니까 우리가 다 그냥 재패를 하게 됐어요. 전 종목 다 휩쓸다시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와 똑같이 연불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고. 그래서 많이 연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 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면 불을 적당히 붙여가지고 시간이 지나야만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을 더 세게 하는 거는 이 볼테이지의 문제예요. 생각의 강도의 문제잖아요. 제가 그걸 전수받았다 그랬죠. 세계적으로 테니스 3대 세계적인 코치가 있어요. 닉 볼리테리.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닉 볼리테리라는 사람을 우리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서울 장충 테니스 코트에서 최소한도 뭐 실업팀, 대학팀 감독, 뭐 국가대표 감독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50명이 모이는데 전 고등학교 교사는 단 혼자 저만 거기가 들어가서 강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적인 그 코치 선생님이 기술적인 건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오로지 열정. 소리 질러가면서 막 애들을 소리 질러가면서 열정이 생기게끔 만들어가지고 지도하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했어요. 아, 저렇게 해야만 되는구나. 사실 그 이영택 선수나 이 선수들은 제가 그걸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어요. 그 기술이라기보다 기술도 그분한테 배운 대로 훈련을 시켰지만 세계적인 방법으로 시켰으니까 그 정도 치는 겁니다. 확실한 실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 나타난 건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그 안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이영택 선수가 어떻게 라이징 볼을 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흉내를 내요. 그 사람들은 안 되죠.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그걸 모르고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훈련량이 엄청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없는 것을 배워야 하려면 집착을 없애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테니스에 미련이 없어요. 가르치고 뭐 그런 데 대해서. 그 선수가 나를 찾아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도 별로 듣기 쉽지도 않고 그렇게 됐어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련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허무한 순간이 바로 그때더라고요. 10년 이상을 그 친구들 데리고서 훈련시켜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우리끼리 결승을 딱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 정열을 바쳤나 하는 후회가 오더라고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너무나 큰 그 허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년을 더 해다가 이제 장학사가 되고 이제 그 지도는 안 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미련은 없어요, 거기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말하기도 싫어요, 거기 대해서. 근데 너무나 아쉬운 거는 뭐냐. 제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가르친 사람 중에 뭐 초등학교 교사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코치도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그 중에 훈련량으로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시켰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모르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스승이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왜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점이 있어요. 만약에 연부를 해가지고 어느 분이 도를 깨달았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됐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테니스가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렇게 잘합니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데도, 딱 준비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때 건국대학 부속중학교로 건대부중이 테니스를 제일 잘 친다 해서 평창중학교 교사할 때 저는 거기까지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선수들 지도하고 훈련하는 장소까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우선 현장을 가봐야지 뭐 발로 직접 가보는 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또 국가대표한테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코치한테, 국가대표 코치한테 직접 질문을 했더니 우리 선수들 밥도 다 사주고 훈련도 다 시켜주고 차비까지 해라고 주면서 자기한테 물어봐서 고맙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말 고수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한다고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도 있고 깨달을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얻으신 분도 있고 또 그 밑에도 층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뭔가 배우겠다는 마음, 질문하는 것, 누굴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공부법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